지난 4월 3일 프로야구 개막 첫날 쌍방울 김성근 감독은 LG를 맞아 도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쌍방울 방망이는 잠잠한데 5명의 투수를 기용해도 연속 안타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에러까지 겹쳤다. 쌍방울이 경기를 뒤집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였다. 시즌 첫 경기의 결과는 5대0. 3할 때 타자가 거의 없고 선발은 물론 마무리를 해줄 믿을 만한 투수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선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눈물의 구단, 최악의 약체팀을 이끄는 김성근 감독. 컴퓨터 승부사로 이름난 그가 이 9회 말 투아웃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97년) 3위, 98년 역시 8개 구단 중 3위 쌍방울 레이더스. 그러나 올해 쌍방울이 작년과 같은 성적을 올릴 것이라 예상하는 이는 없다. 모기업 쌍방울의 부도로 예산이 작년에 비해 20% 가까이 깎였고 억대 연봉의 선수는 모두 방출됐다. 불과 42명의 선수로 올 페넌트 레이스 135게임을 치러야 한다. 이건 누가 봐도 최악의 상황이다. 볼가 떨어져서 힘이 없잖아 임마. 바짝 들어오게 해보라. 볼을 띵 뜨잖아 임마. 앞에 실어. 앞에 볼을 바다 움직여. 바다 움직여. 오케이. 이리 던지가 가만히 있어. 볼가 충분하잖아. 앞에 실어줘야지 이 자식아 임마. 말 없기로 유명한 김성근 감독 입에서 호된 질책이 쏟아졌다. 시즌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수들 몸놀림 하나하나가 다 지적 대상이다. 프로 경력 7년차 지난해 2할 3푼 6리 타격 성적을 보인 이민호도 예외는 아니다. 볼은 봐라고. 허리가 먼저 들어가 버리잖아. 허리가 그렇게 들어가야지 임마. 허리 빠져가지고 무슨 야구를 하냐. 96년 올스타전 MVP 김광림. 과거 2번이나 홈런왕에 올랐던 김성래. 그러나 이들 나이 39. 전성기 시절의 성적을 기대하기엔 애당초 불가능한 일. 쌍방울은 지금 극도의 선순환에 봉착해 있다. 매니저 일을 보던 이연수까지 선수로 등록돼 있을 정도다. 조금이라도 전력에 지금 팀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전력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모든 선수가 4번 타자일 순 없다. 그러나 여기는 프로의 세계. 프로는 이기기 위해 존재한다. 훈련병은 필요 없다. 노련하고 능숙한 전사만이 필요하다. 해태와의 연습 경기를 앞두고 선발 타순을 짜는 김성근 감독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컴퓨터같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타순을 짜왔는데 이번엔 여간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 노련하고 능숙한 전사가 없는 상황. 김성근 감독은 풀지 못할 시험지를 받아둔 수험생과 같았다. 우선 팀의 뭐랄까 허리가 없어졌으니까 김기태 신선 뭐 3, 4, 5번이 없어졌으니까 한컵은 없는데 이거는 뭐 팀은 아니었어요. 솔직한 이야기가. 그걸 갖고 야구를 해야 되니까. 일본에서 태어나 청년 시절을 보낸 김성근 감독의 야구 인생은 40년이 넘었다. 명투수였던 그가 프로구단 감독이 된 것은 84년, 올해로 이 생활도 15년째다. 오비와 삼성을 거쳐 95년 쌍방울로 왔다. 57의 나이를 야구장에 쏟아본 야구밖에 모르는 그를 사람들은 컴퓨터 승부사라고 부른다.
그런 김 감독에게 올해는 인생의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지 모른다.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무수히 많은 경기를 치러냈지만 올해처럼 경기장에 나서기 두려웠던 적이 없었다. 그가 생각해도 쌍방울의 객관적 전력은 최하위였다. 지금 바란스를 볼 때 발개구단의 바란스라고 봐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할 이상 떨어지고 그래도 확 깨지고 확 깨진다. 해태와의 연습 경기가 시작됐다. 안타였다. 예상외로 초반부터 안타가 터져 나왔다. 쌍방울 덕아웃이 분주해졌다. 한번 풀리기 시작하자 쌍방울 방망이는 매서웠다. 최하위라는 분석이 무색할 정도였다. 이기고 있는 쌍방울의 마지막 공격. 이연수를 대타로 기용했다. 지난 겨울의 훈련 성과를 시험해보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연수는 땅볼로 물러났다. 현역에서 은퇴한 지 3년, 6개월의 연습으로 그 공백이 메워질 수는 없는 법. 하나의 프로 선수가 탄생하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 선수들을 모아 호흡이 맞는 팀을 꾸리는 것 역시 간단치가 않다. 감독의 역할은 바로 선수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경기 이겼는데 오늘 경기 어땠습니까? 피자가 안 좋은데 상대로. 내용적으로는 어땠어요? 올라오는 기색이 있다. 네. 지난 겨울 동계의 훈련은 말 그대로 지옥 훈련이었다. 구단에서 특별히 마련한 일본과 제주도 훈련 기간 중 단 하루의 자유시간도 허용되지 않았다. 3월 말 그 오랜 연습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훈련 스케줄을 짜고 있는 코치들. 이정도, 김준환, 박상렬 한때 그라운드를 누볐던 왕년의 스타들이다. 훈련 내용은 코치들이 할 일이다. 감독은 훈련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한다. 몸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무거운 거 아니다 너들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둔해. 욕심 부리다 보면 자기 거 무너뜨려 있다고. 근데 이제 조금 본인 전 스스로 깨달은 것 같더라고. 내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페이스 대로 치라고. 오늘 하루 연습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뭐 하루 종일 연습하면 오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하면 다음부터 조절이야 이제 마지막에. 그리고 각자 알아서 플레이 하나하나를 미션 시점하다. 알겠어? 김 감독의 주문은 페이스 조절, 손끝에 무르익은 감각을 놓치지 않을 정도의 연습이었다. 보지거나 그런 건 없을 거야. 이거 왜 이러냐? 벌써 이게 안 빠진 것 같아요. 야 이대로 굳어가는 것 같다 가만 보니까. 빨리 좀 움직이라 좀. 네. 네. 가장 잘 치던 이동수가 부상이었다. 훈련을 제대로 못할 정도다. 네. 전주련 갔다 와갖고 연습 게임 이제 막 시작하는데 한 롯데 갔다가 롯데에서 2게임 하고 광주 가서 그랬어요. 대두를 맞아갖고. 아 맞았어요? 네. 맞은 자리구나. 네. 장기 레이스를 펼쳐야 하는 프로구단에서 선수 부상은 가장 큰 복병이다. 기본적으로 선수층이 얇은 쌍방울에선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자꾸 부산자가 나오네요. 없는 선수 안에서. 글쎄요. 가장 큰 고민이 지금 어떤 거예요? 역시 뭐 선수층이 얇은데 전체가 스타트 제대로 나와줘도 모자라는 편인데 지금 뭐 이돈수라든지 신선 뭐 이진영 부산자가 자꾸 타자 쪽에서만 하니까 타선 차이가 어렵네요. 사면초가란 바로 이런 때 쓰는 말일 것이다. 그래도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용병 투수 미아노. Go buy razors.
그는 선수들의 작은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관찰했다. 어디 아파? 감독이 머리라면 선수는 손과 발이다. 손발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것 아닌가. 피칭 개수 그렇게 안 맞습니다. 지금 게임 던지고 피칭하고 그렇게 지친 거 아니야 이거? 좀 피곤해서 그런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상렬 코치는 피곤해 보이는 이유를 점검했다. 다른 건 괜찮은데요. 아직 이렇게 바란스가 안 맞다 그러나 직구 같은 거는 그것만 빼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바이오리듬이 안 좋은가?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긴장한 모양이다. 신체 리듬이 좀 올라가는데 감성 리듬이 좀 떨어지네. 감성 리듬도 떨어졌다 올라가는 상태야. 3일날. 프로라고 한 거는 무대 뒤로 보이지 말고 관중한테는 손님한테는 이쁜 것만 보여야지. 내가 아프다 하루 쉬면 누군가 뺏어간다 이 마음 매일매일 불안한 사람이 불안한 사람한테 있어야만이 프로라고 봐요. 나는 만족한 사람은 프로 세워는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하다 하는 게 벌써 불안하다 하는 자체가 발정하는 과정이니까 이거는 만족하면 이거는 발정 없어요. 후퇴예요 이거는. 이곳엔 주목받는 스타는 없지만 연습 벌레들은 많았다. 올해 8년째 쌍방울 터줄 대감 유격수 김호. 노장 김성래도 연습만큼은 신인같이 열심이었다. 잘 친다 김성래. 15년간 프로 생활을 한 그는 지금 쌍방울을 이렇게 평가한다. 한 번 정도는 상방울에서 운동하는 게 네. 상당히 그 선수 생활하는 데나 또 나가서 또 지도자 생활하는데 네. 상방울에서 야구를 많이 배운다고 볼 수 있죠. 세밀하게도 배울 수 있고 또 어려운 역전 속에서 선수들이 또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 보면은 저도 여기 와서 참 많이 배우고 다른 구단에서 해외 연수까지 시켜주겠다며 코치로 와줄 것을 제의했지만 쌍방울의 선수로 남은 김광림도 후배들의 모범이 되고 있었다. 쌍방울의 팀워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팀이 어렵다는 그런 면에서보다는 선수들이 올해는 여기에 있던 아주 베테랑 훌륭한 선수들이 지금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갔기 때문에 포지션이 많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그 포지션을 차지하려고 아직 경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올 캠프 때 보면은 젊은 선수들이 쉬지 않고 훈련하는데 그런 면에서 젊은 선수들이 자기가 한번 이 자리를 꿰차야겠다라는 그런 무슨 집념이 팀을 좀 더 좀 단합되고 또 강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와의 마지막 시범 경기의 날. 한창 경기가 무르익어 갈 점 결국 김성건 감독이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간단한 부상인 줄 알았는데 이진영이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경기를 포기해버린 것이다. 이진영은 원래 외야수 출신. 그런데 선수 부족으로 내야 수비 연습을 시작했는데 그게 원인이었다. 팔을 들지 못할 정도로 어깨와 등에 단단히 담이 들어버렸다. 많이 올라온 거야? 팔은 괜찮습니다. 아침 늦게가지고 지원 찬성하면 배고프 시간 심각한 건 아니죠? 네. 경기 중이었지만 이진영 부상 소식을 들은 김 감독은 물리치료실 앞을 서성댔다.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던 이진영의 부상은 김 감독에게 또 하나의 걱정거리를 보탰다.
그런 형편을 아는 이진영은 누워서도 편찮아 보였다. 감독님 얼굴 못 볼 것 같은데. 못 본 것 같아. 얼굴을 못 들 것 같아 오늘. 지금 뭐 조금만 나아지면 계속 경기는 할 수 있겠어요? 예, 내일부터 안 되니까요. 내일부터? 이제 전략을 수정해야 될 때가 왔다. 데이터에 의해 상대팀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설 선수를 골라 기용하는 기존의 방식으론 어렵게 됐다. 김성근 감독에게 내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총동원 모두가 나서 한 경기라도 이기도록 해야 한다. 개막을 이틀 앞둔 마지막 연습날, 그는 무서운 호랑이 조련사로 변해 있었다. 전신 바짝 체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이 팀은 내가 너점 이상 못 넣어요 지금. 에? 그러면 한 점이라도 집어 너희들이 승리듯이 못해. 어깨 열고 실제로 버려봐야 막. 야속할 정도로 정확한 지적이었다. 선수들은 지시에 따라 다시 연습에 들어갔다. 이 나이 어린 선수들을 빨리 키워내야 쌍방울이 산다. 방망이 끝이 마구 돌아가 버리는 습관을 잡기 위한 방법이다. 그냥 보기엔 다 같아 보여도 좋은 타자는 좋은 타격 폼에서 나오는 법. 김 감독은 폼을 교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가운데 놔둬가지고 이마 볼을 약간 위에서 밑에 볼 생각해야지. 밑에서 위로 약간 이륙각으로. 타석에 들어서 볼과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배팅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까보다 볼을 빨라 안 빨라? 너한테 오는 볼이 늦어지지? 이제 알아? 아까 나가니까 빨라 보였거든. 지금 네가 기다리니까 안 빠르다고. 그 왜 네가 나가면서 볼을 빠르게 보냐고. 어? 예. 그래, 괜찮아. 빠르진 않아도 조금씩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젊은 선수들에게 반응이 오고 있다. 올해 23살, 프로 데뷔 3년째인 이계성은 이날 김 감독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타격 폼이 안정권으로 들어섰다는 평가였다. 이제껏 불과 17경기에 출전했을 뿐인 이름 없는 선수. 그런데 그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김성근 감독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다. 그는 번져 나오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좋아진 것 같아요, 자세가? 네, 그 전에는 자신감도 없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많네요. 아, 그래요? 네. 감독님이 그냥 칭찬하신 것 같은데, 그거? 네, 칭찬 받으니까 어때요? 좋죠. 감독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요, 감독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툭 던져주면 이게 선수들한테는 네. 상당한 힘이 되곤 하죠. 거의 감독님께서 칭찬 한마디 하면 이렇게 저 위에 잘하는 진짜 베테랑급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은 몰라도 나이 어린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자면서도 웃을 정도로 그 네. 정도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아, 프로의 세계에 뛰어든 선수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대스타가 되고 싶어한다. 다른 팀의 승률을 올려주기 위해 지기 위해 경기장에 나갈 수는 없다. 김성근 감독과 무명의 선수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개막전을 위해 서울로 가기 전날 밤
취재진은 김성근 감독의 집을 찾았다. 설거지 하셨어요? 빨래 다 직접 하세요? 김 감독은 가족들을 모두 서울에 두고 전주의 조그만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빨래를 하고 전날 널어놓은 빨래를 건넌다. 유니폼을 입기 때문에 매일 빨지 않으면 제때 맞춰 입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녁밥을 짓기 시작했다. 그의 솜씨는 아주 익숙해 보였다. 벌써 20년 넘게 이런 생활을 해왔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저녁을 먹고 나자 비디오로 녹화된 미국 메이저리그의 경기를 꼼꼼히 뜯어봤다. 그의 머릿속엔 온통 야구 생각밖에 없어 보였다. 그리고 서울에서 열릴 개막전을 위해 가방을 쌌다. 시즌 중엔 일주일에 3번도 싸는 가방이다. 아, 개막전 가시려고? 모든 준비가 끝난 뒤 김성근 감독은 책상 앞에 앉았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그의 시간이었다. LG와의 3연전을 준비해야 한다. 두 팀 간의 팀 타율, 출전이 예상되는 LG 투수의 구질을 따져보고 데이터상 그 투수를 가장 잘 공략할 수 있는 선수를 찾는다. 쌍방울 선수뿐 아니라 LG 타자들도 분석 대상이다. 최근 상승세를 타는 선수, 유난히 쌍방울의 강한 면을 보이는 선수는 철저히 점검해둔다. 그러자니 봐야 할 자료는 수도 없다. 무려 4시간이 넘도록 작업은 계속됐다. 그러나 자정무렵 취재진이 철수할 때까지 그는 타순을 짜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좋은 선수 같고 야구를 하고 싶다는 거 많죠. 근데 그거는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나는 이 사회에 뛰어난 거는 또 야구에서 해야 되는 거는 나쁜 환경 속에서 야구를 해야 된다는 게 김성근이가 갖고 뛰어난 그 운명 같아요. 나는 좀 미련한 거가 있어가지고 또 사람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나 밑에서 있던 코치나 선수 또는 현장에 보조하는 친구들이 내가 잘해야만이 이 친구들이 살 수 있으니까 또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는 옛날에 뭐랄까 위리라고 그럴까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이 팀 와서는. 다음 날 아침 7시 김 감독은 벌써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몇 시까지 하셨어요? 2시? 몇 시간 못 주무셨네 그럼? 벽에를 가지고 가세요? 베개 바꾸면 잠을 안 해요. 아, 벽에 바꾸면 못 주무신다고요? 시합을 떠날 때마다 이 베개를 꼭 챙겨간다. 프로야구 감독의 아침상은 어떤 것일까? 식빵 2쪽, 계란과 콩, 우유. 이것 역시 혼자 살면서 익힌 그의 습관이다. (4년) 전에서는 3년 전인가 집에서 걸어다녀가지고 죽은 적이 없어요. 시합이. 거기 징크스 때 버려갖고 매일 걸어다녔지 뭐. 운동도 겸하고. 아, 걸어 다니시니까 이렇게 꽤 이기시더라 이거 말씀이시죠? 그 뒤로 그렇게 계속 걸어 다니시는데 매일 똑같은 코스 걸어다니죠. 아, 다른 새길 있어도 그 새길로 안 가시고요?
그 길로만. 집에서 구장까지는 걸어서 30여 분. 그런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깨기도 어려운 게 징크스다. 다만 이번에도 이겨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제 지난 5개월에 걸친 이들의 노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전력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김성근 감독은 과연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김 감독은 선수들이 마음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구단 버스 대신 고속버스로 떠났다. 조심해서 오십시오. 쌍방울의 올 시즌은 서울에서 LG와 3연전으로 시작됐다. 이달부터 10월 페넌트 레이스가 끝나는 날까지 버스로 전국을 누비는 강행군이 계속될 것이다. 일주일에 3일 이상 낯선 여관잠을 자야 하는 프로야구 선수의 생활은 겉으로만 화려한 나그네 생활이다. 지난해부터 팀 예산이 대폭 감소한 탓에 쌍방울의 서울 숙소는 수준을 낮췄다. 그러나 지금은 넉넉지 못한 구단 지원을 탓할 때가 아니다. 개막전을 앞두고 김성근 감독은 특별 주문을 내렸다.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인데 후회하지 않는 한 해가 되지 바란다고. 실패라고 하는 거 겁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든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다른 팀하고 피해봐서 선수층이 얇은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럼 뭘 해줘야 되냐고 각자가 몸 관리해줘야 된다. 방 안에 술 묻다든지 새벽에 들어온다든지 일을 하다가 원래 페넌트에서 못 넘어간대. 그래서 가을에부터 키올레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하고 왔던 그 노력을 아까 그 고생이 설말해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니까 뭐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촌도로 놓지 않도록 좀 해달라. 드디어 개막이다. 경기는 오후 2시. 선수들은 문을 열기도 전인 오전 10시경 잠실구장에 도착했다. 게임 3시간 전인 현재 상황은 관중이 밀물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네, 거의 관중의 인파가 대강 줄 서 있는 인파만 5만 명이 넘겠습니다. 그리하여 매진. 5개월 만에 밟아보는 잠실구장. 조금은 흥분된 모습들이었다. 자리를 잡고 앉은 김성근 감독이 반대편 덕아웃에서 누군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눈치였다. LG 유니폼을 입었지만 선수는 아닌 젊은이. 바로 김성근 감독의 아들이다. 기록 1을 맡아보고 있다. 오늘은 적군으로 만나서일까? 아들 역시 눈으로만 인사를 전했다. 고기가 물을 만난 듯 실전을 앞둔 경기장에 와서야 겨우 김 감독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장 훌가동 하시겠지 뭐. 저거 첫 경기니까. 네, 오늘은 훅가동 하러 애들이 그렇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저건 뭐 어쨌든 간에. 이동수가 저거 아프다고요? 손등? 우리 팀에서 맛보고 자식 어디 있어? 하라 그러면 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뭐 선수 모자면 내가 시합 나가야 돼. LG의 천보성 감독이 쌍방울 덕아웃으로 건너왔다. 머리는 몸으로 하시나 얼마나 힘드십니까? 해 감독 되니까 머리도 하얘진다. 아 그래? 참 2년 동안 이렇게 다 망가졌는데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네. 이렇게 해놓고 시합 이긴다. 참전수가 늘어가지고 후배 감독 좀 잘 키워주셔야지. 선배님도 하시는데 그렇게. 그렇지 않아도 사장이 그 후계자로 양성하라 그러니까 나보고 얼마 안 남았다 나도.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남은 것은 선수들 컨디션. 치상입니다. 네. 오늘 뭐 꼭 연습게임하는 것 같은데 선수들이 차분한데 보니까. 경기가 시작되기 2시간 전 김 감독은 끝내 풀지 못했던 숙제 타순을 정리했다. LG에는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곤 했는데 오늘은 어떤 경기를 하게 될까? 어려운
팀을 맡으셔가지고 좋은 팀을 만드는 그런 남들이 안 가진 장점을 가지고 계시니까 후배 감독들은 존경하고 김평 감독 야구를 저 개인적으로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쌍방울의 선발은 용병 투수 앤더슨, 김광림, 이민호, 김성래에게 3, 4, 5번이 배정됐다. 김 감독의 선택이다. 경기가 시작됐다. 쌍방울이 먼저 공격했다. (1회) 초 공격이 3자 범퇴로 끝난 뒤 김 감독은 앤더슨 투수에게 뭔가를 열심히 주문했다. LG 타자들의 특징을 일러준 것이다. 연속 안타에 실책까지. LG 타선이 중심 타선으로 올라서자 김 감독은 수비수들에게 넓게 자리를 잡도록 사인을 보냈다. 그의 예상대로 장타가 터져 나왔다. 경기는 완전히 LG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두 점을 내주고 간신히 3회를 막아냈다. 김 감독은 투수 교체를 시도했다. 더블 플레이다. 투수 교체는 일단 성공했다. 경기의 흐름이 너무 빠르다고 판단한 그는 포수에게 인터벌을 길게 줄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 투수. 김 감독의 전략은 바로 이것이었다. 총동원 전략, 인해 전술로 상대 타격을 막는 것이다. 네 번째 투수. 하지만 이미 불이 붙은 타격을 막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결국 다섯 번째 투수까지 갔다. 믿을 만한 선수가 없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한판이었다. 시즌을 여는 개막전 첫 경기에서 쌍방울은 한 점도 내지 못한 채 5대 0이라는 점수차로 지고 말았다. 경기 종료 벨이 울리자마자 김 감독은 덕아웃을 빠져나갔다. 치밀하고 정확하기로 소문난 그의 타선 배열과 투수 기용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선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 쌍방울 팬들은 그래도 김 감독에게 박수를 보냈지만 그는 서둘러 숙소로 돌아갔다. 그날 밤 김 감독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방에 들었다. 그리고 자정이 넘도록 김 감독 방엔 불이 꺼지지 않았다. 다음 날 개막 이틀째 LG와의 2차전이다. 오샵도 딱 들고 나가려고 딱 했더만 그냥 부러져버리네. 아, 이것도 무슨 징크스 같은 게 있어요? 징크스는 없는데 네. 오늘 잘 맞을 것 같아. 잘 맞을 것 같다. 느낌에. 네. 오늘은 큰 거 하나 해야죠. 제가 큰 거 하면 안 돼. 저는 짠짠한 걸로 나가야지. 무조건 출루하겠다. 네. 2차전은 1차전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쌍방울에 연속 안타가 터져 나왔다. 김 감독은 치고 달리는 작전을 계속 구사했다.
올해 그가 택한 또 하나의 전략이었다. 경기가 잘 풀린다 했더니 끝내 주장 김호가 홈런을 때려냈다. 1년에 많아야 2~3개밖에 안 나오는 홈런을 시즌 2차전 때 만들어낸 것이다. 이번엔 이겼다. 시즌 첫 승이다. 남들이 뭐라 해도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다. 한수 아래 선수들이라지만 가능성은 있다. 다음 날까지 이어진 3차전 경기에서 쌍방울은 1승 2패를 기록했다. 서울 3연전이 끝난 다음 날 화요일. 프로 선수들에겐 화요일이 휴일인데 쌍방울 선수들은 연습장에 모여 있었다. 개막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이민호는 그 원인을 찾는 중이었다. 들어가면 된다. 가부 타임에 들어가다가 그걸 걸리면 거기에 언젠간 금방 잡혀버리면 그거 한번 잡아놓으면 그건 안 잊어버린다고 영원히. 건강도 좋지 않아 하루쯤 쉬어도 좋으련만 그는 연습을 계속했다. 수습시켜놓고 치려고 그러니까 잡기 힘든단 말이에요. 리듬이 움직임이 줘야 오는 볼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볼 잡기가 쉬운데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15년간 프로야구를 했는데 아직도 연습하고 교정할 것이 남아있는 모양이다. 온몸에서 뜨거운 김이 올라올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이었다. 정상의 자리는 아직 멀리 있었다. 남들이 쉴 때 더 열심히 연습한 길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이건 선수들의 선택이다. 복도에선 김 감독이 조언을 붙잡고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LG 3차전 노아웃 상황에서 2루로 나간 조은우가 왜 도루를 하지 않았는지, 사인을 기다렸던 것인지, 거기가 그날 승부처였던 것이다. 타임 풀자 그냥 흐름 맡겨버려야 되는 건데 신중하게 가다가 보니까 흐름을 끊겨버렸어 내가. 에라는 둘째 두고 그런 게 되는 게 몰라. 다른 사람한테 그거는 뭐 남한테 책임진가 시킨 거 아니니까 제가 난 스스로 잘못했구나 하니까 할지에 배가 아파요. 어제 밤에. 지나간 일은 모두 잊으라고들 말한다. 패한 게임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김 감독은 철저하게 패인을 분석한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도 안다. 이기면 선수가 잘한 거지만 진 것은 자기 탓이란다. 그는 이기기 위해 전략 전술을 세우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선수가 있었다. 선수들을 위한 전략이 곧 최상의 전략이다. 전주에서의 첫 경기가 있던 날, 김 감독 집에는 부인이 새벽차를 타고 내려와 있었다. 김 감독에겐 오랜만에 맛보는 한가한 아침이었다. 이렇게 아침 준비해 주시니까 괜찮으세요? 편하죠. 편하지 무거운 깃들어지. 젊은 시절 열성 팬이었던 부인은 결국 그를 남편으로 맞았지만 30여 년의 결혼 생활 중 함께 산다는 횟수로 5년도 안 된다. 그런 고생 끝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올해 57세의 남편 연봉은 지난해 절반으로 뚝 깎여버렸다. 개인적으로도 요즘 김 감독 상황은 최대 위기였다. 워낙 혼자 사는데 좀 익숙해져가지고 좀 잘하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좀 너무 안 됐고 미안하고 그래요. 선수들이 막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많이 고맙고요. 이렇게 뭐 신문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 나는 거로만 좀 알게 되긴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막 그냥 제기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너무 고맙고 다들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거 생각하고 혼자 놔두고 또 올라가면 아무래도 올라갈 때쯤 되면 눈물이 나죠.
살아가면서 요즘은 아픈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런 거는 다 감사해야 되는 일인데. 전주에서 벌어질 3차전은 삼성과의 대전이었다. 삼성의 서정환 감독은 도착하자마자 김 감독을 찾았다. 이제 시즌 도전할 거 미리 하고 막. 삼성은 개막 3연전을 모두 패한 뒤였다. 시즌 초부터 연패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번 경기가 중요했다. 못 당하겠어. 좋을 때 나쁠 때 다 있는 법이지. 김기 때 있었으면 삼성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쌍방울 유니폼을 입었던 김기태. 그게 잘 받는 건 아닌데. 오늘 홈런한 것 같다. 한번 홈런 타자. 4번 타자. 쌍방울 코치진은 반감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야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깨닫게 해주신 분이고 또 굉장히 프로 선수로서 그 자세라든지 그라운드에서 뛰는 그런 행동 같은 거에 굉장히 많은 프로 선수다운 그런 모든 면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고 또 굉장히 하여튼 승부에 대한 집착력이라든지 게임에 대한 하여튼 이겨야 된다는 그런 근성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선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그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 시절이었고 또 하여튼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하여튼 저희 야구에서도 굉장히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쌍방울 선수들은 점심을 구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해결한다. 앞으로 2~3시간 전력을 다해 뛰어야 할 운동선수의 점심 축은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다. 경기가 시작됐다. 초반 쌍방울의 방망이는 살아 보였다. 선수들이 부진하면 홈팀 관중은 맥이 빠지기 마련. 무엇보다 안타가 나와줘야 한다. 다음 타석은 노장 김성래. 후배 선수들이 이렇게 김성래 선수가 몇 살까지 현역으로 뛰느냐 거기 어떻게 보면 후배 선수들 이렇게 선수 생활의 그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노장 선수 그러면 참 일단은 안쓰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성근 감독의 사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김성래의 안타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삼성의 추격 또한 만만치 않았다. 결국 삼성과 2차전에서 쌍방울은 1승도 올리지 못했다. 현재 쌍방울은 꼴찌다. 카드님이 민호 세 사람 좀 담했지라. 수고했어. 경기가 끝난 직후 김 감독은 모든 인터뷰를 거절한 채 선수들에게 연습을 주문했다. 일이 잘 안 풀릴수록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 쌍방울 선수들의 방망이가 잠을 자고 연패가 계속돼도 세간에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어차피 조건이 그러니까 선수들 기량이 떨어지는데 잘 낼 리가 없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그 쌍방울에 기대를 거는 팬도 있다.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죠. 저희도 처음에 감독이 직접 저렇게 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수들한테나 또 이렇게 관중들한테나 보기 좋은 모습 같아요. 파이팅 해가지고 꼭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의 세계에서 2등은 없다. 오직 승자만 있을 뿐이다. 지금은 아니어도 마지막에 웃는 자. 진정한 승리를 위해 오늘은 땀을 흘릴 일만 남았다. 긴 인생에서는 어떻게 피하려 하더라도 어떻게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있다 얘기야. 그럴 때는 그 길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걸어다닌다. 잔소리라든지 나약한 말을 뱉으면 안 되고 묵묵히 걸어다니라. 오직 묵묵히.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그때는 인간으로서
생명의 풀이 깊어질 테다. (4월 20일) 현재 쌍방울은 8개 구단 중 최하위. 그러나 오늘도 김성근 감독은 경기를 치르기 위해 길을 나선다.